멀리서 보면 거북이 모양의 큰 바위, 가까이 가보면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는데 퇴계 선생이 이름을 바꾸었다는 이 바위엔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휘어진 나무 기둥이 눈길을 끄는 누각. 특이한 건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는 것. 어라? 그러면 어떻게 올라가는 것일까요? 400년 가까이 아직도 명나라의 연호를 쓰고 있는 고택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길래 그런 걸까요? 이렇게 재미있는 문화재 이야기가 있는 경남 거창으로 떠나봅니다. 거창은 지리산, 덕유산, 가야산 등 해발 1000m 이상의 높은 산 18개가 둘러싼 산간분지입니다. 청정한 자연이 있는 아름다운 고장이죠. 하지만 대개 사람들은 거창이라고 하면 먼저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을 떠올립니다. 거창 사건은 1951년 2월 국군이 빨치산을 토벌한다며 주민 719명을 몰살시킨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3년 만에야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지만 5.16 군사정권은 다시 묘지를 파버렸고 어렵게 세운 위령비는 파손시켰습니다. 유족들은 또다시 아픔을 겪어야 했죠. 그러다 1996년 45년의 시간이 흐른 후 비로소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고 희생자들은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부러진 채로 놓여있는 비석은 아직도 남아있는 유족들의 한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거창의 과거 시간은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도 있었지만 반면에 아름다운 문화유산도 많이 남겼습니다. 넓은 계곡에 맑은 물이 흘러 사람들이 많이 찾는 수승대 관광지. 입구에는 커다란 현판 글씨가 있는데요. 요수 신권 선생이 초야에 묻혀 은거하던 곳이란 뜻입니다. 자연을 사랑한 신권 선생은 자신의 호도 물을 좋아한다는 뜻의 요수라고 지었을 정도였는데 수승대에선 이처럼 자연과 함께한 선비의 모습을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조금 들어가면 구연서원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신권 선생이 제자를 가르치던 서당이 있었지만 후손들이 훗날 서원을 창건해서 신권, 성팽년, 신수의 선생의 위패를 모셨습니다. 이 서원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관수루입니다. 1740년에 지어진 누각인데요.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인 화가인 관아제 조영석 선생이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관수루는 앞모습도 아름답지만 안으로 들어가 뒷모습을 보면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바로 휘어지고 굽은 자연 그대로의 나무를 써서 만든 기둥 때문이죠. 기둥을 받치는 초석 역시 자연 그대로의 돌을 써서 자연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점이 또 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누각 위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위로 올라갔을까요? 관수루는 따로 오르는 계단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바위 덩어리를 딛고 오르시는데요. 이 바위 덩어리가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냥 바위 덩어리입니다. 그러나 이 바위 덩어리를 바깥에서 보시면은 거북이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거북 등을 밟고 오르면은 장수하고 자손이 번성한다고 합니다. 그러한 의미로 거북 등을 딛고 오르게 되어 있지만은 결국에는 관수루의 자연적인 모습을 여기에 자연과 함께 친화시켜서
인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움을 같이 만들어낸 곳입니다. 그런데 이 거북바위 위에는 신기한 게 또 있습니다. 바위 위에 작은 돌 우물들이 여러 개 눈에 띄는데요. 이건 어떤 흔적일까요? 알터 성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예로부터 영험한 자리에 그리고 신산유곡에 있는 그러한 바위나 고인돌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오래전의 기원처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선조들은 거북바위에 성혈을 만들어 장수를 빌었고 아녀자들은 여기에 쌀을 넣고 기도하면 아들을 낳는다고 믿었다 합니다. 관수로 위에는 이곳을 찾았던 선비들의 남긴 시를 적어놓은 편액들이 가득한데요. 이 관수로의 이름을 지은 관아제 조영석 선생의 시도 볼 수 있었습니다. 관수르란 물을 본다는 뜻. 조선시대 선비들은 물을 보고 배움의 길을 실천해 갔습니다. 중국의 고전 맹자를 보면 흐르는 물은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는 다음으로 흐르지 않는다. 이런 글이 있는데요. 이 글처럼 선비의 학문은 물처럼 채우고 또 흘러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흐르는 물을 닮으려 노력했던 옛 선비들. 그들이 관술에 올라 흐르는 물과 함께 바라보던 것이 바로 수승대였습니다. 수승대는 멀리서 바라보면 커다란 거북이 모양인데요. 가까이에서 보면 선비들이 남겨놓은 글씨가 가득합니다. 이름만 써놓은 것도 많지만 시를 써놓은 글도 눈에 띕니다. 지금은 수승대라 불리지만 원래 이곳의 이름은 수송대였습니다. 삼국시대 이곳에서 백제 사신을 신라로 보낼 때 근심으로 보낸다고 해서 수송대라고 했다는데요. 훗날 퇴계 선생이 이 아름다운 곳에 왜 그런 우울한 이름을 쓰느냐며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퇴계가 담긴 이 시에 신권 선생은 답시를 남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화답시를 발견한 것은 불과 채 몇 년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화답시가 분명히 신권 요수 선생이 쓰셨다라고 나오는데 화답시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3, 4년 전에 우연히 이 바위 한 기퉁이에서 요수 선생의 글을 발견하고 이게 화답시다라는 것을 알고 난 뒤에 이 자리를 찾아낸 거죠. 당시에는 이곳에 바위에 이끼나 그리고 잡풀들이 많이 묻혀져 있어서 글이 그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잡풀들을 제거하고 드러낸 모습이 신권 요수 선생의 화답시가 바로 저 벽면에 적혀져 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살고자 했던 이들. 그들은 수승대 앞 바위에도 글씨를 남겼는데요. 연반석이란 먹을 가는 바위란 뜻입니다. 또 물이 많아 잘 보이진 않지만 새필진, 붓을 빨았다는 곳이란 글씨도 볼 수 있습니다. 요수 선생의 제자들이 먹을 갈고 글을 써 시를 지었던 것이죠. 그러면 요수 선생은 돌 우물에 술 한 말을 부어놓고 상으로 술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긴 것이죠. 요수 신권 선생은 관수로 건너편에 요수정이라는 정자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수승대를 내려다보며 제자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거창의 선비들은 자연과 어울린 아름다움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거창 곳곳에서 만나게 되는 68개의 정자입니다. 또 다른 정자인 용암정. 단청을 전혀 하지 않아 소박한 느낌을 주는 정자인데요. 또 통나무를 깎아 만든 계단도 정겨움을 더합니다. 이곳엔 재미있는 전설이 있습니다. 정자 아래 용소엔 이무기 2마리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무기는 3000년을 살아야 용이 되지만 한 마리가 승천하다가 그만 사람의 눈에 띄어 아직도 이곳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용암정은 거창지역 정자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먼저 정자 위에 방이 있는데 이렇게 정자에 방을 만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거창이 남부지방이지만 산간분지라 춥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창 정자 중에는 온도를 깐 곳도 많습니다. 또 거창 지역 정자의 특징은 지붕을 떠받친 활주입니다. 지붕의 처마 끝을 많이 빼 웅장하게 보이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지붕을 받치는 활주를 대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갖게 한 것이죠. 이렇게 거창의 정자엔 세상사에서 한 발 비껴나 자연을 담고자 한 선비들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합니다. 그럼 옛날 선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진 이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거창의 한 선비의 집을 찾아가 봤습니다. 동계 정훈 선생의 고택은 돌담부터 옛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곳이었는데요. 먼저 입구가 특이합니다. 소슬대문 안에 정녀문이 서 있었는데 효종 8년 동계 정훈 선생 사후 그의 충절을 기려 왕이 하사한 시호 정녀였습니다. 우리 전통가옥은 남성들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들의 공간인 안채로 나뉘는데 대부분 사랑채가 대문 쪽에 위치합니다. 후손들이 1820년 중건한 동계 고택의 사랑채는 다른 양반 가옥보다 당당해 보입니다. 누각에 겹처마로 눈썹 지붕을 해놓았기 때문인데 용마루에 긴 눈썹을 붙여 권위 있게 보이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돌기단은 낮은 편이지만 툇마루가 성큼 높이 올라있는 것에서도 꼿꼿한 선비의 정신이 느껴집니다. 이런 구조는 습기가 많은 남쪽 지역 가옥의 특징이기도 하지요. 사랑채 뒤로 돌아 들어가면 여인들의 공간인 안채가 나오는데 안채에 마침 종부님이 계셨습니다. 제사와 손님 맞이로 평생을 보냈을 종부님은 시집 오기 전 경주 최부잣집의 딸이었습니다. 경주 최부잣집은 육훈이라는 가훈이 내려오는데 재산을 만석 이상 모으지 말고 만석이 넘으면 사회에 환원하라. 흉년에는 남의 땅을 사지 마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이런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한 가문이죠. 또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 자금으로 재산을 헌납한 가문입니다. 그래서인지 동계고택은 다른 고택과 달리 문을 닫지 않고 찾아오는 이들을 맞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이들로 인한 불편함을 무릅쓰면서 말이죠.
이제는 60이 넘은 며느님이 대를 이어 함께 종가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며느님은 우리에게 사랑채를 공개해 주셨는데 사랑채방은 함경도 등에서 볼 수 있는 두 줄박이 겹집 형태입니다. 큰 방을 둘러 나눈 것인데 거창의 북쪽 가옥 형태가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것은 방을 만든 거창 지역 정자처럼 그만큼 이곳이 춥기에 겨울에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방에 들어가 보니 과거의 시간으로 온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치 선비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는데요. 이곳 사랑채는 앞으로 사람들이 고가 체험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거 공간의 편리함을 추구하는 시대에 한옥은 분명 불편함이 많은 것. 하지만 비워두는 것보다 다른 이들에게 전통을 체험하게 하는 것도 좋은 활용 방법이겠죠? 옛날 손님들을 맞았을 사랑채 누각은 다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온 법과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움. 그것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채 뒤로 가니 동계 선생의 사당이 나옵니다. 불천이 사당인데요. 보통은 사대조까지 제사를 지내지만 불천이는 영원히 제사를 모시게 된 사람의 신의를 말합니다. 큰 공이 있어 나라에서 허락한 것인데 조선시대 불천이를 모신다는 것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가문 최고 영광이었습니다. 사당의 처마에는 정조대왕이 정운 선생에게 하사했다는 어제시 현판을 볼 수 있었습니다. 화친이 맺어지자 여기에서 자결을 시도를 하십니다. 나는 나라에도 그 충신의 노릇을 못했고 임금도 제대로 보필을 못해서 나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된다. 이러면서 자결을 시도했던 분이신데 이때에 병자호란이 맺어지면서 그 중국으로 청나라로 세 사람이 잡혀가죠. 볼모로 잡혀가는데 그중에 김상은이라는 선생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 동계 선생님은 자결을 시도하면서 다행히 목숨을 건지시지만은 나는 나라도 도우지 못하고 임금도 도우지 못했다. 나 같은 사람은 벼슬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아주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셔가지고 남은 여생을 사십니다. 이러한 성품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은 정말로 길이길이 충성심으로 남겨져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시 내용 중에서 북으로 가니 남으로 가니 충성심은 매 한 가지다라고 나옵니다. 결국 북쪽에는 김상은을 얘기하고 남쪽에는 동계정원 선생을 얘기하면서 사당문을 보면 숭정이라는 명나라 연호가 보이는데 지금까지 숭정 연호를 쓰고 있는 동계고택.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후손들이 선생의 뜻을 기려 연도를 숭정정축, 즉 인조가 항복한 해를 기원으로 쓰기 때문입니다. 거창 박물관에는 선생이 썼던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동계 선생이 썼다는 석침을 보면 후손들이 숭정연호를 고집하게 된 이유를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의를 중시했던 선비 정운 선생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던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었겠죠. 강희군에게 잘못된 건 상수하다가 제주도에 10년 동안 유배도 하시고 또 그렇지만 자기 저리를 굳히지 않고 끝까지 저리를 지킨 대표적인 충절의 대표적인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운 선생은 광해군이 방에 장작불을 지펴 어린 영창대군을 죽인 것에
부당하다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제주도에서 10년간 유배 생활을 했는데 그만큼 바르다 생각한 것에는 목숨도 아끼지 않는 강직한 선비였습니다. 병자호란 때 인조의 항복 소식을 듣고 자결을 시도한 정훈 선생은 70세 때 집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찾으면 모리, 즉 이름 없는 곳으로 갔다고만 대답하라는 말을 남긴 채 말이죠. 이곳에서 초막을 짓고 산 선생은 73세로 타계했고 그 후 유림들이 선생의 뜻을 기려 모리제라는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위한 마음이 컸던 정훈 선생의 고택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위한 장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고종의 아들인 의친왕이 이곳에 머물며 의병운동을 도모했던 것이죠. 그는 1909년 이곳에 40일간 머물렀는데 이 현판의 글씨가 의친왕의 것입니다.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월성 계곡엔 사선대가 있습니다. 사선대는 4층으로 포개져 있는 바위 위에서 4명의 신선이 바둑을 두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런 재미있는 전설이 있는 곳이지만 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동계고택을 찾은 의친왕 이강이 이 지역 청년들을 모아 사선대를 의병 봉기의 근거지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왕실의 선언을 뜻하는 사선대로 불렀다는 설도 전해옵니다. 이렇게 거창에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도 나라를 생각한 선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거창에서 선비들의 마음을 다시금 떠올려 볼 수 있었습니다. 자연과 나라를 사랑했던 선비들. 그들이 남긴 거창의 문화유산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큰 울림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